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들어와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자가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일단은 트럼프 2기 집권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 안보, 통상 이런 쪽에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제 질서에 대한 급변도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편 관세 이 부분 당선자 되기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뭐 후보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경기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 거냐 그리고 좀 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 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 글로벌 경기 이 파장이 일어날 거냐 여기에 제일 진짜 제일 첨예하게 대입하는 게 뭐 중국도 있지만 우리나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세 매기면은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매기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도 매길 텐데 중국은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출을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사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중간재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관세에 대한 피해가 또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한간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미국과 거래를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관세를 안 물리려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줄이고 그 수출하는 물량을 다른 쪽으로 수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을 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줄이고 다른 쪽에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관세 올리는 거는 좋은데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1기 집권하고 2기 집권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유리한 종목에서만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리고 엔터업종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SMR 같이 소형 모듈러 원전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 원전 그거보다 더 작은 용량의 마이크로 원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무슨 뭐 원전 사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여건의 이 마이크로 원전 뭐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할 곳과 종목을 선별을 하는 이 여건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는 쪽에서는 힘든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큰 건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설날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요거 봐야 돼요. 그죠? 춘제 맞은 중국인 잡아라. 업계 총력전 이렇게. 예. 지금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설 연휴 하루 그 중간에 껴 있는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연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연휴에 들어가고 중국도 축제 맞아서 해외 여행객들 이런 쪽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소비를 좀 촉발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편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쵸? 숙박업이나 아니면은 면세점 업종, 그쵸? 뭐 항공도 그렇고 여행 업종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조금 온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직 무한 참사에 대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행 섹터나 항공 섹터 이쪽으로 많은 투자자의 시각이 돌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기적 부분에는 부합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들어오면 트럼프 이기 집권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원전, 그렇죠? 지금 춘제 중국인을 잡아라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봐야죠. 자, 하이브 BTS 완전체 컴백. 예. 내년까지 고성장한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예요. 올해 들어오고 내년까지 고성장한다? 그러면은 하이브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이브에 대한 주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바닥 딛고 움직이는 여건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여건 가져가야 돼요. 반도체는 이쪽으로 봐야죠. 그죠? 봐보세요. 반도체 SK하이닉스 10나노급 6세대 D램 세계 첫 양산 기대. 이게 세계 첫 양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6세대 D램, 6세대 D램. SK하이닉스. 그쵸? 저는 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술력에서 앞서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유리했었던 것, 이것은 기술력도 앞섰던 상황이고 생산 캐파도 굉장히 컸었던 치킨 게임에서 우위를 점했었던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은 고용량 그리고 AI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팔지 못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눌린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는 반도체. 그러면 기술 개발하는 반도체 밑에서 하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부장들 이런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든 SK하이닉스를 사든 이렇게 대형주로 빡빡 찍어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 밑에 있는 단계. 특히 이제 최근에 유리기판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필옵틱스 잘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 업종 이런 쪽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봐야죠, 그죠? 강달러에 웃는 조선사. 조선사가 왜 좋아? 그리고 강달러에 웃어. 왜냐하면 선박을 수주하면은 달러로 받거든요, 돈을. 돈을 달러로 받는데 달러 받는 시점의 환율. 지금이 유리한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주 환율이 올라서 짭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조선주 실적도 좋은데 그 수주 이후에 쏠쏠하게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환율이 올라서 짭짤하다. 1,400원대의 공공인지 이제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업종이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춘제 여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항공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좀 봐야 되고, 하이브 엔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죠. 반도체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여건에서 소부장도 좀 봐야 되고, 유리기판도 봐야 되고, 액침 냉각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도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 여건에서 주가가 좀 덜 간 거, 삼성중공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탁탁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것도 있죠, 그죠? 오일머니, 그죠? 오일머니 여기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한국 시장 지금 바닥 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도에 전 세계 꼴찌의 꼴찌의 그 상승률을 보냈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러시아보다도 더 빠져 있는 그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뭐 얘기할 게 없었죠, 그죠?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의 오일머니, 그죠? 중동 자금들,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UAE, 뭐 국부 펀드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투자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떠나간 외국인 자금, 이런 쪽에 의해서 복귀되는 것도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금 복귀,
자, 그러면 주가는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국서 중국이 GPU 쓸어 가면 어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GPU를 중국인들이 사가는 거야. 뭐 더 비싸게 사가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중간적 입장에서 돈을 벌 텐데 아마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득달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변화, 변곡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뭐 대변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은 뭐 이렇게 사가기만 하겠냐 이거지. 아니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 노광 장비 기술력에 대한 독점을 깼다.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성공 못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오잖아요, 해외에서. 노광 장비 하나 살려면 또 몇 개월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노광 장비가 없어가지고 중국의 나노 기술이 뒤처져 있는 건데 이 나노 기술을 앞당길 수 있어요. 기술력을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오히려 생산 비용 단가를 낮춰서 그리고 수요는 중국에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살을 내면 기술 개발을 해야 돼. SK 하이닉스가 더 커지려면 기술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기술력에 독점적 위치가 있는가? 이런 거. 독점적 위치에 대한 부분의 카르텔을 지금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의 그 메인 샷, 메인 사진 그거 보셨어요?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그 머그샷 같은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만큼 세게 글로벌에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하게 어필을 해서 협상력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직책을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유화될 것 같아요. 처음에만 좀 강하게 하고 풀릴 수밖에.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관세를 그렇게 매기면은 누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다 철수하지. 그럼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수출을 해서 수출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물가 올라온다고.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을 하면 처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실제 그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고 핵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또 나올 게 또 이것도 있어요. NK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일본 BOJ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불리함,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OJ,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임박이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될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될 때의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를 짜놓고
합당하게 주식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주는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해군이 지금 배에 대한 발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를 늘려야 돼요. 건조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건조수를 늘리려고 하냐면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함이 295척이래요. 이것을 390척으로 거의 뭐 100척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54년도까지. 그러면 계속 배를 건조해야 되잖아요. 배를. 그죠?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SOS를 치는 거고 K조선의 몸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쪽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맞이하면 될 거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에 맞물려서 진짜 중국은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하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지켜본 뒤 유동성 확대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자 당선인의 취임 이후의 상향을 더 지켜본 다음에 그 규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국가들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더 힘들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권한보다 훨씬 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선뜻 결정을 크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전국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전국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